안녕하십니까? 예,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제 제가 그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새 좀 중국 홍콩이 9월 3주차부터 잘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잘 오르고 있어가지고, 너무 갑자기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거 중국 홍콩 주식 사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공공 오른다고 하는데 뭐 사야 되지? 이런 거 지금 종목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몇 년 전부터 투자한 저로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소개하면은 혹시나 현재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종목에 대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국 홍콩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장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제 10년 동안의 그래프긴 한데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주장창 빠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장창 빠지는 모습에서 고점 대비로 치면은 거의 뭐 반토막 났죠. 지수 전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복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쭉 멀어졌어요. 쭉 멀어지다가 이제 2019년 3월 3주차죠. 3주차였죠. 그때 갑자기 중국 홍콩이 1, 2주 사이에 20%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이제 같이 관심이 가지려다 보니까 이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020년, 21년 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미국 주식보다도 홍콩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의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저 또한 뭐 지금도 사람들이 관심 없었지만은 뭐 21년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있는 책 없는 책 다 긁어 모으고 유튜브 찾아보고 이제 그러면서 어렵게 종목 발굴하면서 제게 찾았던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보유 주식 중심으로 왜냐면 제가 보유도 안 했는데 막 추천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가능한 보유 종목 중심으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투자분께서는 이런 종목이 있구나, 괜찮네, 뭐왔네, 뭐 판단하신 다음에 투자는 자신의 판단하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그래도 4년 전부터 투자를 하면서, 이게 지금 뭐 예스24라든가, 뭐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중국 주식 또는 홍콩 주식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책들은 제가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다 읽어봤고, 심지어 이게 또 읽기도 편한 게, 쉬운 게, 이때는 책을 보고, 이거 한번 빌려서 볼까 하면 도서관에 다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중국, 홍콩에 큰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이제 인간한 책들은 시중의 책들은 도서관에 다 있어가지고 관심 가지면 바로 찾아서 읽었으면 됐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그때 이 책들을 본다고 하지만 한 2008년, 2009년에 되게 중국 주식이 확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책들을 책이 없으니까 그때 책들도 찾아보는데 그때 보면은 뭐 2008년도에 쓴 책에서 10년 후에는 이 주식이 진짜 뭐 어떻게 천장을 뚫을 것이다. 뭐 강남 아파트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10년 전의 책들 찾아보면은 그때 주식 가격이랑 10년 후의 가격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근데 그만큼 잘 안 뜬 거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가치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는 괜찮은 책들 괜찮은 종목들이 많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관심 있게 보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았었는데 그나마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은 요 세 권인데 이게 중국 홍콩 책들이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서적으로 나오기에는 독자층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런 이제 일반적인 서적 말고 전자책, 리디북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예스24에서 전자책 파는 그 전자책 사이트에서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꽤 있어요. 그 중에서 괜찮았던 게 뭐냐면 그 전병서, 그 지금 여의도 밤안개 전병서님이 중국에 대해서 괜히 유튜브도 많이 나오시고 하시는데 그분 나오는 동영상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썼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MSCI 중국 가이드, 중국 주식 투자 가이드, 이 책은 5권짜리 책인데
이게 보면은 그 5건 내에서 종목들이 열거되어 있고 이제 거기서 어떤 주식들인지 찾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중국 주식 가치 투자 100, 중국을 움직이는 100 기업 이렇게 제가 찾는 거는 중국 주식이 이런 서론부터 길게 설명되기보다는 그냥 열거식으로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라고 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면 이런 종목이 있구나 제가 찾아보고 공부하기 위한 용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책들이 이렇게 열거식으로 돼가지고 여러 종목을 쫙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예스24 이런 데 찾지 마시고 전자책 같은 거 그런 데서 보면은 그 올라온 책도 좀 더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보유 주식을 소개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배경 지식 삼아서 뭐 다 아시는 얘기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듣다 보면은 그때 그랬었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간단히 짚고 들어가면은 이게 참 미국 말고 미국은 계속 잘 나갔지만 우상향했지만 홍콩, 중국은 계속 어찌보면 우하향하는 정말 슬픈 코스피 국정보다 더 슬픈 역사를 이제 쭉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도 2018년대까지는 그래도 잘 나갔었어요. 그때까지는 막 중국이 오른다, 뭔다면서 2008년도에 물론 이후에 좀 어려웠었지만 그 후에 쭉 잘 나가면서 2018년까지 쭉 올라요. 쭉 올라오고 잘 나가는데 요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본격적인 미중 갈등. 이 트럼프가 중국이 너무 대미국 무역에서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간다. 이런 어느 정도 분담해라는 방식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미중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중국도 힘들었었고 저희 나라도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그날 그해 코스피도 많이 박살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협의를 끌다가 2019년 12월 달에 극적으로 미중 갈등이 타결이 됐어요. 타결되니까 미국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했었었는데 사실 그 직전부터 뭐 전염병, 항저우, 그래서 항저우인가? 어떤 삼국지로 치면 형주 그 땅에서 전염병이 문제가 되고 있었었는데 그게 더 불거지면서 이 코로나가 됐죠. 이제 20년에 코로나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팬데믹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하고 그때 한국도 주식도 오르고 홍콩 주식도 오르고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 버프를 받아서 이제 쭉 올라주는데 올라줘서 이제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위기 그리고 이미 이때 때부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한 번 더 하려고 한 번이 더 할 건지 여러 번 더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년에서 원래 끝났는데 더 한다고 밑밥을 깔기 시작했던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 살아나는 것보다 자기 정권 연장이 중요하고 자기 만든 사람 줄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뭐 알리바바도 본때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 기반을 닦기 위해서 중산층을 좀 더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기업만 돈 버는 걸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공동부유를 얘기하면서 기업들을 때려잡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을 해외 투자 기업들도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내수 경기도 침체하면서 쭉 큰 내리막을 길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때가 피크였죠. 이때가 피크. 피크가 그때가 시진핑 정권 연장.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 그때 그 총회를 하면서 그 전회를 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옛 주석이 이제 절뚝거리면서 딴 사람들에서 끌려나가는 장면. 이게 본인이 나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누가 불러서 나가는 장면을 보고 와 중국 독재 정말 무섭다면서 하루 20%인가 빠졌던 그날이 왔었었죠. 와가지고 엄청 빠졌다가 그래도 너무 빠지니까 V자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이제 너무 낮아서 올랐던 반등에 불과했던 거고 여전히 내수는 안 좋고 이제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쭉 더 떨어지는 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시진핑 체제도 공고화된 것 같으니 이 체제를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좀 더 부흥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본보를 위해서 때렸던 기업들 이제 좀 풀어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야겠다. 이번에도 그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도 이 제재 끝났다고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신경 쓰는 척하면서 경제에 신경 쓰면서 이제 돈을 풀겠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많이 올랐죠. 이때 이게 올른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지내왔던
홍콩의 슬픈 역사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반등할 때가 있었었는데 이 반등이 계속 간 게 아니고 계속 안 내왔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흘러온 모습은 이렇게 흘러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 더 언급하고 가고 싶은 게 가야 되는 것이 투자는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식이 이렇게 오를 때, 야, 오른다! 타자 해서 이렇게 타가지고 더 오르는 걸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저점에서 쭉 꾸준히 있을 때, 떨어질 때부터 조금씩 사서 모은 다음에, 모았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 사고, 그냥 지켜보는. 이거 올라서 더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다시 떨어지면 그때 사는 그런 스타일로 주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샀던 시점은, 요럴 때, 특히 요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요때 텐센트도 샀고 이때 많이 샀죠. 그리고 사서 오를 땐 지켜보고 오늘 계속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럴 때도 사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오르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오를 때는 이거 산 거 수익 실현이나 하지 굳이 내가 이따 따라가진 않는다. 만약 이게 더 이렇게 쭉 빠지면 그때 다시 산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본인이 안 살 거면서 왜 이걸 추천하고 이런 걸 보유 종목을 왜 얘기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무탁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오르면 그때부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샀었을 때 몇 년이고 지금 버텨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싫어. 나는 오를 때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요거 방송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소개하지만 제가 지금 투자라는 방송 내용은 아닌 거고 스타일대로 해서 여기서 불타시는 분은 타시는 거고 만약에 못 타시는 분이면 혹시나 이게 다 빠져서 늘어지면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신이 판단하여서 투자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유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화면 닫고요. 일단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이랑 그 크레온 이렇게 대신증권을 쓰는데 사실상 제가 그 시스템이라든가 체계가 이제 미래에셋이 훨씬 더 쓰기 좋아서 미래에셋을 더 많이 써요. 요새 들어서 미래에셋만 쓰는데 음, 뭐 둘 다 보여야 되는 거니까 둘 다 보여드리는데 미리에셋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크레온을 계속 쓰고 있다가 크레온이 시스템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리에셋으로 옮겼고 그래서 제 계좌는 해외 계좌는 미리에셋 계좌랑 크레온 계좌 두 개 있는데 그나마 최신에 산 것들이 미리에셋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미리에셋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온 주식을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 주식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 투자를 하거든요. 신용 투자하는데 제가 5%의 대충 금액 그 돈을 빌린다고 치면은 배당을 6% 준다고 하면은 제가 이걸 안 팔고 가지고만 있다 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주식이 한창 떨어진다고 해서 봤었는데 이게 원래 떨어질 때는 예, 많이 떨어졌을 때는 유틸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가 다 안 좋은 상태인 거니까 당연히 그만큼 배당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중국 홍콩에는 은행주, 그다음에 유틸리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 때 이미 6%, 7%, 뭐 공상은행 같은 건 9%, 또 신호팩 10%, 그래서 다 5% 이상의 주식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 살펴보면은 이게 망할 위치에 있는 기업들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경수도그룹, 이거 베이징에 물대는 수자원, 물 정화하고 물을 대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뭐 광대환경 이런 건 세게 매립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망하면 뭐 베이징에 물 수로 공급 안 되면 망하죠. 그리고 쓰레기 소각 안 돼도 이게 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가가 낮아서 PR이 뭐 7, 6, 막 8, 5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런 유틸리티도 좀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유틸리티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모은 것들이 요 것들입니다. 북경수도 그룹. 요것이 이제 베이징에 이제 물을 정화하고 술을 정화하고 물을 대는 거기 기업들인데 보면은 계속
수익이 창출돼요. 창출되면서 계속 다른 것을 계속 건설하고 한다 보니까 요것도 배당도 많이 주니까 사두면 돈 되겠네 싶어서 사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서 지금 미래에셋증권 중심으로 미래에셋에서 투자한 것 중심으로 62%가 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노팩은 제가 아, 제가 이제 페트로차이나, 시누크, 페트로차이나, 시누크, 시누팩을 다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에너지주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단 그때는 이제 레버리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에너지 주식은 좀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쉐브론이라던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엑소모빌 이런 에너지들 다 정리할 때 뭐 이건 지금 뭐 에너지주는 이제 떨어질 거니까 나중에 가면 다시 사지 뭐 한 다음에 페트로나 차이나와 신흥도 다 정리했어요. 수익 실현해가지고 다 팔아버렸는데 웬걸 올해 중순쯤에 올해 한 중반쯤에는 한번 경기 침체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주식들도 안 떨어지고 쭉 올라 버렸어요. 올라 버렸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시노팩만큼은 배당을 10%나 줬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지고 와도 10%인데 오히려 제가 5% 신용대출해서 하는데 10%를 주니까 이건 그냥 채권처럼 생각할란다. 그래서 안 팔고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았었는데 여전히 50%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노팩이랑 페트로차이나 좀 더 비슷한데 시노팩은 따로 보니까 순서 연구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갑자기 테마가 터지면 또 올릴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IC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식이 상장되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중에 그나마 상장되는 게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팔지 않겠다 제재했었을 때, 이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중국에서 자기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 전병서 여의도 바반기님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주식도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게 절대로 중국에서 이거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반도체 만약 기술이 안 생겨버리게 된다면 중국 그냥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정말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서 진짜 이기면 어떻게든 국가가 이제 무조건 살린다. 왜냐면 이거 망하면은 사실상 그 중국의 반도체는 이럴 게 없는데 만약에 반도체를 딴 데서 공급 안 해준다 하면 여기서 만들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다 도와준다고 하기 때문에 야 SMIC 이거 중국의 반도체 이거 뜰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고 뭐 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뜨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동안 계속 제자리였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오르면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상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ETF는 제가 중국의 ETF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CQQ, K웹, 그리고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ETF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ETF 생각해요. 뭐 코덱스 200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ETF고 미국에서는 S&P 500이 가장 기본적인 ETF듯이 여기서 무슨 뭐 기술주만 한다거나 아니면 테마성 없이 그냥 홍콩에 상장된 거 모든 종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ETF를 좀 많이 가지는 거에서는 좀 부담이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왜냐면 제가 이것만 말고도 크리면서 또 이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길게 보고 가자라고 가고 있었는데 요번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화태증권과 이거 초상은행 증권인데 요거는 제가 한 몇 개월 전, 한두 달 전에 제가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에서 화태증권 샀습니다. 초상증권 샀습니다라고 방송에서 밝혔던 주식들이에요. 제가 네이버 같은 데서 그래도 관심 종목들을 지정해 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가 화태증권이 신저가에 달았습니다라는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이거 내가 옛날에 좋게 봤던 주식들인데 그랬더니 했는데 이게 아까 그래프도 봤듯이 이제 쭉 떨어지는 홍콩의 지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었을 때는 화태증권이 그래도 가격이 높은 편이라서 못 사고 있었었는데 이제 쭉 떨어져 가지고 어느덧 최저가에 달해서 저한테 문자가 올 정도로 낮은 가격이 된 거죠.
그래서 봤는데 배당이 5%예요. 그리고 배당을 한 달 내에 줘요. 한 달 내에 연배당을 줄 거고 보니까 증권주가 많이 망했는데 아무리 망해도 이게 정도에서 반등할 것 같고 중국 주식은 중국 홍콩은 결국 잘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버텨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많이 샀죠. 많이 사서 화태증권이랑 CMSC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지금 좀 올라가지고 40% 정도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방히토 요거는 제가 이제 원자재 중에서 뭐 중국에는 이제 원자재 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원자재를 잘 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괜찮게 본 게 히토류 주식. 예전에 한번 2019년도에 중국이 히토류를 한번 무기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핸드폰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히토류가 필요한 상태 내에서 이제 미국도 전략적으로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기네들도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전기차라던가 뭐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발전하면은 이런 히토류에 대해서 무기화될 수도 있고 여전히 계속 수요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샀었는데 한때 원자재가 안 좋고 히토류에 대해서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회복을 못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 육가치는 이거 중국 주식인데 요거는 이게 상하이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상하이가 지금 보면 상가가 계속 괜찮게 나가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성, 삼성에 있는 그런 데고 상하이 같은 중심 상업지구에서는 여기서 하는 상가 몰이라든가 호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디즈니도 운영하죠. 그러니까 디즈니 한번 가보니까 여기 가보니까 사람들 미어 터져요. 미어 터지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부동산이 안 좋다고 하니까 헝다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부동산이 계속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기업인 상해 유가치도 같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그래도 부동산 얘기 끝나면은 이거는 올라가고 꾸준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매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본 주식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인데 참 알리바바 이거 저희 애증의 주식인데 애증의 주식인데 2021년 1분기 때에 이제 찰리 먼거 제가 좋아하는 그 찰리 먼거 할아버지가 알리바바 주식을 샀다는 공표를 합니다. 자, 공시를 딱 하죠. 네. 사실 제가 그전부터 알리바바는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상거래 기업을 좋아해요. 제가 아마존도 지금 다 팔았지만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쿠팡도 가지고 있고, 알리바바도 가지고 있고, 진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독과점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게 자신의 어떤 해자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보기 때문에 아마존 이제 아마존에 대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미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이제까지 미국에 수출할 때는 하나의 기업이 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대기업화되면서 그리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이제 알리바바 앱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전자상거래 기업, 요거는 오히려 아마존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아마존이 PER이 50배를 받는다면은 알리바바는 이제 18대 1, 12대 1, 뭐 13대 1 이렇게 지금 거의 가치주 수준으로 낮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알리바바 정말 괜찮겠다 싶은데 찰리 몽고도 샀었습니다. 사가지고 그때 200달러 찍고 뭐 하다가 이제 쭉쭉 빠지는데 찰리 몽고가 사다 보니까 이게 좀 괜찮을 것 같다. 가격도 빠졌다. 라고 해서 150인가 140인가 뭐그 정확히 얼마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 조금씩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매수를 시작했는데 웬걸 200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70, 60 몇까지 떨어졌죠. 이게 꾸준히 떨어지면서 반등하다 떨어지고 반등하다 떨어지고 하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찰리 먼거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를 자신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정부의 리스크를 오판한 것 같다. 본인도 이제 실수라고 얘기하듯이 했었지만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아,
찰리봉어 샀고, 심지어 찰리봉어 사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더 샀어요. 물론 나중에 좀 팔아버렸지만. 그래서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제일 가는 전자상거래 기업이고 되게 잘 내갈 것 같아서 또 계속 모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계속 모으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투자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투자금이 총 투자금이 한 1억이 안 되거나 1억 정도 넘었을 때 그때 이미 3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된 기업이었죠. 근데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3천만 원 투자했는데 30% 떨어지면서 거의 1천만 원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났던 그런 주식이죠. 다행히도 이게 1천만 원까지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도 잘 나가줘가지고 손해도 안 보고 연수익이라든가 연수익은 항상 플러스가 났었었는데 그럼에도 이 주식이 없었으면은 알리바바 없었으면은 더 큰 수익이 났었을 건데 그래서 좀 아쉬웠던 기업이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많이 사고 있었지만 알리바바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떨어지기 때문에 70 근처에서 와 이건 진짜 알리바바는 더 사도 된다. 그래서 제가 500만 원 더 투자해가지고 3,500만 원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은 다 이제 미래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미래에서 한 거 500만 원 최신인 거 이래서 이제 그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인데 제가 크레온이라던가 있는 거 다 합치면은 한 평단 100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에야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한 그런 주식입니다. 하지만 뭐 본전에서 팔 생각은 없고 여전히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미 물가가 낮은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이제 저는 해외로 시장이 해외에 있고 해외 어느 기업에 있는 전자상거래와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 최소한 덜 팔고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닷컴, 진동닷컴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는 사다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잘 나가고 하는데 핀도는 너무 비싸요. 핀도는 못 사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야 알리바바만 잘 나가겠냐? 전자상거래 쪽이 잘 되면 진동도 2위 기업인데 뭔가 앱을 내고 해외 시장 개척하고 잘 하겠지. 그러니까 중국 전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어서 핀도는 뭐 K웹으로 투자한다고 치면 ETF에서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진동은 내가 좀 사도 돼. 그래서 조금 더 사서 한 12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서 한 70% 정도 붙었네요. 그리고 어, 음, 그리고 이게 하나 제가 속기로 들어간 것 같은데 K웹과 CQQ가 있거든요. 이거 여기 있나 봅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진 타오가 이제 이게 퇴장 그게 강제로 퇴장된 날 시진핑이 정권 연장하면서 하루 20% 빠졌던 그때 그날 그때 뭐 텐센트도 사고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 지수 다 사도 된다 해가지고 CQQ도 사고 그 다음에 KUF도 사고 그 다음에 FXI도 사고 해서 중국에 있는 중국 관련된 지수들을 골고루 담았습니다. 골고루 담았을 때 같이 담았던 게 CQQ랑 KUF인데 지금 봤을 때는 KUF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CQQ는 소규모 전자상 거래, 소규모 기술주도 들어가 있는데 K웹은 이게 대형 기술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를 때는 훨씬 더 잘 오르더라고요. K웹이. 그래서 요새는 K웹만 사고 있고 CQQ는 그냥 가지고 있던 그때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CQQ는 때 보시면은 어디 있지? CQQ가 요거던가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는 K웹이 훨씬 더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같은 이거 같은데 이게 YINN 그러니까 홍콩 세배 지수예요. 세배 지수. 세배 지수인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홍콩이 잘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20달러 그래서 20달러 21달러 그러니까는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산지 얼마 안 됐죠.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21달러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홍콩은 잘 나갈 거 믿고 있었기 때문에 650만 원인가 700만 원까지 이제 투자금을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이게 2주 동안에 거의 90%까지 갔었습니다. 90%까지 가서 세배 주식인데
사실상 이제 3배로 따졌으면 한 60%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탄력을 붙어놨는지 그냥 뭐 3배 주식인지 4배 주식인지 그냥 계속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90%까지 갔는데 사실상 저는 이거 자체는 트레이딩 목적으로 계속 돌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팔았어요. 근데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고 600만 원 정도를 한 650만 원 정도 시작했으니까 한 550만 원 정도 판 주식이라서 한 2만 원 정도 이제 이번 달에 수익을 실현해준 그런 주식이네요. 이것도 결국은 계속 트레이딩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크레온을 볼게요. 크레온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광대환경 이거는 이제 쓰레기 소각하는 기술을 가진 쓰레기 소각 업체이거든요. 쓰레기는 소각을 누군가는 해야죠. 이런 유틸리티 기업은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은 당연히 망할 리가 없습니다. 망할 리가 없는데 매년 6% 이자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정도에서 사두면 나중에 오를 거야. 그냥 그래서 그때까지 이자만 받고 있지 뭐 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보다 좀 더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회복을 못 했는데 뭐 국경수도그룹은 요새 산 거로 다 회복을 했죠. 근데 그때는 그때 치고는 그때는 낮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지금 떨어진 상태고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라서 아직은 여기 크레온 내에서는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팩 말씀드렸고요. 이 광선철도 요거는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참고 서적들을 보다 보니까 이 선진이랑 광저우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인데 이게 거의 독점이에요. 거의 그 독점인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절이었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가격이 낮았어가지고 야 이거 코로나 풀리면 여기 철도 계속 사람들 다닐 텐데 그럼 가격 많이 오르겠다 싶어가지고 샀고 한 번은 바로 코로나 끝나니까 100%를 찍더라고요. 네, 그때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떨어졌고 요새 다시 올라가지고 68%까지 이제 수익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홍콩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텐센트인데 옛날에는 제가 주식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텐센트 한 장 사람들이 사기 전에 샀으면 좋겠지만 뛰고 난 다음에 이 주식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때 뜰 때는 뭐 NC와 카카오를 합친 그런 기업이다. 뭐 국민 메신저를 쓰면서 그러면서 또 왕자영유.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이 너무 잘 나가니 텐센트와 그 카카오와 NC를 합친 그룹.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오히려 NC와 같은 기업이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짜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그럴 텐데 안 좋은 거냐 이렇게 해서 맞섰었는데 이 기업이 투자를 너무 잘해요.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 기업도 있는데 사실은 게임 사업 자체가 어떤 하나의 게임 잘 만들면 확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뜨는 게임 만드는 기업들을 투자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어떤 기업이 이런 걸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은 지금 그런 전문적인 그런 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거 시프트업도 얘네들이 발견해서 초기 투자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굳이 내가 어떤 대작이 될 게임들, 그리고 장래성이 유명한 게임 회사들을 하나씩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텐센트에 투자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투자를 해주니까 아, 그러면 되게 편하게 주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심지어 가격도 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 후진타워가 그때 끌려갔던 그때 정말 가격이 떨어졌을 때 211달러, 홍콩 달러 때 정말 쌀 때 거의 최저가에 산 거예요. 최저가에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고 싶었어요. 이거는 더 사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홍콩 중국에서는 100주씩 사야 되는데 이미 가격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살 때 600만 원씩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항상 레버리지 이미 쓴 상태이기 때문에 600이라는 한 번에 큰 돈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자꾸 상황을 보고 재다 보면은 계속 주식 가격이 올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사고 300일 때 살까 말까 350 떴다 이거 괜찮은 가격인데 살까 말까 하다가 계속해서 못 사서 추매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지금도 이제 홍콩 주식이 올라서 아쉬운 건 하나도 없는데 딱 아쉬운 건 하나 텐센트를 더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또 떨어지게 되면 또 고민을 하겠죠. 하지만 350 이렇게 갔다 치면은 다시 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큰맘 먹고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에서 추면 생각은 없고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IC 제가 말씀을 더 드렸고요. 은행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투자할 때 농업은행, 공상은행 그 배당률이 9%입니다. 9%. 뭐 PER 4, PER 5, 이 정도라 가지고 예, 이제 국영은행이니까 망할 리가 없고 절대 망할 리가 없고 그리고 9% 이자 주면 내가 안 팔더라도 그냥 이 가격대 사서 가더라도 수익이 나겠다. 그리고 언젠가 홍콩 오를 거니 홍콩 중국 오를 거니까 그때 가서 보자. 했는데 이제 올랐고 여전히 9%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 무리해서 지금 팔 생각은 없고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또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메이투아는 제가 산 게 아니고 이제 텐센트에서 그냥 예, 주식을 배당해 주는 거예요. 홍콩이나 중국은 되게 이런 게 좀 신기한 게 그냥 뭐 현물 배당했을 때 어떤 것을 자기네 있던 가진 재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다 배당에 태워버린다거나 뭐 주식 배당한다거나 그래서 배당이 시원시원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투안도 이렇게 저희가 받은 거고 받은 주식인데도 이제 30만 원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희 애증의 알리바바는 ADR도 미국 상장 ADR도 샀고 홍콩 상장 알리바바도 샀어요. 그래서 그거 샀는데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드디어 수익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항만그룹 이것도 유틸리티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소각하는 기업, 중국의 물을 정화하는 기업, 그리고 상해의 항만도 망하지 않겠죠. 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쓰레기 소각 당연히 안 망할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야, 이런 기업들 절대 이런 사업 절대 안 망하는데 가격이 싸니까 사두면 오른다 생각해서 사뒀고 그래서 오른 주식이네요. 그리고 우통객차는 이제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전기버스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버스를 전기로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버스는 여기서 다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국가에서 요청하는,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리고 각 성에서 요청하는 수요만 있었어도 충분히 이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사두면 이거 벌 수밖에 없겠네 싶어서 샀는데 얘들도 그걸 알았는지 이거를 해외 외국인들이 못 사게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놨다가 못 사게 막으니까 이 가격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떨어진다 사고 싶다는데 못 사게 막았으니까 못 사죠. 못 사다가 또 이제 하도 떨어지니까는 외국인 살 수 있게 풀었습니다. 풀으니까 갑자기 또 오르더라고요. 그때 좀 더 샀어야 하는 건데 일단 못 샀고 일단 이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132% 붙었죠. 상해 유가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중국 조선중공업은 그냥 중공업 우리나라 중공업에 투자할 때 보려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공업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사뒀던 주식이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또 올랐긴 올랐지만 딱 100주 되게 저가로만 산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베스코 차이나 테크 이게 시키큐큐인가요? 그래서 이때 한번 사가지고 했는데 많이 안 붙었죠. K웹에 비하면 K웹은 대형 기술주 중심인데 이게 또 K앱에 안 써지고 이렇게 하니까 찾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이거 같습니다. 그래, 예, 그러니까 80% 붙었는데 약간 40% 그러니까 대형 기술 중심으로 혹시 잘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새 살 때는 K앱만 사고 CQQ는 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일단은 그 FXI라든가 CQQQ 그다음에 K앱은 말씀드렸고, 예. 그러면 있는 종목 내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다시 정리를 또 하면 이제 미국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많이 오르고 미국 다 좋다 해서 사람들이 미국 많이 샀지만 저는 저점에 있는 저가 있는 주식들 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게 그 가치 아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네, 가치가 있는 주식들 예, 그런 것을 고르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올라가면서 PR이 높아지는데 홍콩에서 떨어지면서 PR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럴 때 이미 오른 미국 사기보다는
홍콩 주식에서 뭐 관심이 가지면서 홍콩 주식을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올랐다고 해서 덜 사고 올랐다고 해서 팔고 그리고 홍콩은 떨어지니까 괜찮네 해서 또 사다 보니까 이렇게 비중이 달라지면서 결국 홍콩이 더 지금 많은 상태가 되었어요. 어, 뭐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만으로 해도 지금 저희 상당히 수익을 지금 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수익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버셨을 때 보면은 야 이제 이제야 오르냐 지금이냐 하면서 지금인가 하면서 왔어도 떨어졌던 시대가 항상 확실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대로 그냥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뭐 저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예상해서 지금 파는다는 생각을 하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뭐 혹시 지금이 아닌다 하더라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건에서 수익을 실현하기보다는 뭐 트레이딩하는 YIN에는 수익 실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그냥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급박하게 매도할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뭐 중국 때리기 뭐 그중에서도 관세 부동산이 안 좋다 뭐 정치가 이렇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좀 할 말이 있는 게 잠깐만요. 제가 이거 화면을 안 바꿨네요. 잠시만요. 또 할 말이 있는 게 뭐 중국 때리기야 뭐 2019년부터 그 때려왔고 뭐 정권이 누가 정권을 가져가든 누구든 중국에서 지금 규제한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는 그건 이미 다 선방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관세 같은 거는 중국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관세를 매기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하면은 앞에 있는 이 앞으로 팔 수요까지 다 지금 땡겨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럼 가격이 비싸지겠네? 그럼 지금 수입해야겠다. 지금 사야겠다 하면서 미리 사는 거죠. 사실상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것도 이미 그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중국에 반도체 안 준대.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미리 사놔야겠네. 그래서 선매입을 해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더 올랐고 반도체가 그래서 호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도 이제 때린다 하면은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국회에서 법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취임하면은 취임해서 준비해야 되고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 트럼프가 나중에 관세 때린다고 하더라도 때린다 얘기 나온 그 전부터 이미 중국에서는 더 많이 팔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중국 주식들이 잘 나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작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팔았는데 정말 관세 때리려고 하는 때린 시장에서 보면은 실제 나오는 관세법들은 그렇게 현재 지금 정치에서 말하는 만큼 세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세게 해버리면 인플레가 심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겁을 줘서 물건들을 빨리 사게 되고 더 많이 팔게 되고 그런데 정작 관세는 그만큼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중국에서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부동산도 지금 잃어버린 20년 올 것이다. 일본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부동산이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는 더 많은데 더 많고 그런데도 뭐 지금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중국에서 이제 이런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분인 것 같고 일본이 사례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상가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많았다는 분위기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비슷하게 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삼성이라든가 그 외곽 도시에 많이 세운 것은 문제가 확실히 있겠지만 그래도 일성 이성에서 입지 좋은 데서 파는 것들은 결국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계속 인프레도 있고 하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여전히 일성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도 결국은 이제 풀어준다고 하면은 결국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회복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는 정치와 경제는 또 별개인데 뭐 독점이라고 하고 무슨 뭐 공산주의라고 해서 뭐 경제가 안 나가고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독점 체계 내에서 자신이 독점적인 지위, 정치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뭐 기업을 때려잡고 뭐 이렇게
경제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힘든 건 사실이었고, 하지만 그땐 지나간 것 같아. 이제 시진핑이 지금 이제 자기가 독재를 하는 데 있어서 막을 정치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가는 건데, 그러면 자신이 계속 이 독재적인 위치를 잡으려면은 경제 발전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을 잠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제재하지 않고 돈 빨리 벌어라, 열심히 해봐라고 해가지고 풀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최고야, 나 앞에서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덤비지 마 하면서 자신의 권력에 대응하는 경제적 부자들 다 제거해버리고 안 되는 것을 확실히 보였으니까 이제는 이들한테 돈 벌어라. 그래서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 경제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이제 자신의 질을 공고했으니, 저는 이제 공동 부유를 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띄우기보다는 이제 말 조금씩 달라지게 하면서 기업들이 돈 벌게 하는 위치를 만들다 보면은 결국 지금 시점은 이제 나쁘지 않은 시점이 계속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은 음, 물론 지금 당장 오를 거라시라는 거는 확언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홍콩이 긴장에서 깨어나서 빨리 2018년 고점을 회복하기를, 이렇게 돼서 지금 다들 중국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주식을 좀 팔면서 다른 싼 주식들을 찾아가지고 주식을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에서 깨서 빨리 2018년대의 고점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뭐 혹시나 제 종목 소개에서 이런 종목 괜찮네, 이런 종목 있었구나라서 아이디어 가졌으면 좋겠고, 자신이 판단하에서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같은 거 준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